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안보에 각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친 데에서 에너지 시장만을 이제 한정돼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또 에너지 안보에 관한 우려와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수급의 불안 상황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제 생각에는 2021년도부터 그 에너지 수급 문제가 이미 약간 문제가 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러한 상황이 악화되고 그 에너지 수급 안보에 대한 그런 문제가 부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또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2020년 팬데믹 사태에 따라서 가격이 급격하게 폭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가격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21년도에 이제 팬데믹 상황이 약간 호전되면서 경기 회복이 진행되면서 또 그거에 비해서 에너지 공급이 거기를 따라주지 못하면서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이 2021년도 하반기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이제 공급 부족한 상황에서 2022년 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고, 러시아는 지금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이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 에너지 공급이 제재 내지 아니면 러시아의 자체적인 결정 때문에 그 공급이 감소를 하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심화가 되면서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잘 넘어가긴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유럽과 아시아의 날씨가 따뜻했었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팬데믹 코로나 이제 방역 등의 이유로 이제 에너지 수요가 줄면서 중국이 수입하던 이 가스 양이 그대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좀 선방한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번 겨울도 그렇고 굉장히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가 이제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갔지만, 사실상 좀 더 이제 중국의 이제 에너지 수요가 크게 폭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추운 겨울이 이제 온다면은 그 에너지 공급 문제가 이번 겨울에 되게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제재가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관련 제재들이 러시아에 내려지고 있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제 러시아의 비중을 볼 때 러시아 에너지를 완전히 몰아내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제재의 목적은 러시아 에너지를 금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러시아로 이전되는 수입을 줄이는 걸로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하락을 통해서. 그리고 러시아 작년에 이제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치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에너지 관련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작년에.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 생산과 수출은 2021년보다 오히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에너지 제재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경우에는 잘 이렇게 먹히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석유 거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역사가 깊고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제재를 회피할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말씀 주셨지만 중국과 인도로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간 거래상을 통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와의 석유를 같이 섞으면 이런, 사실 어느 나라 석유인지 알 수는 없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대러시아 부분 석유 부분 금지 조치가 12월에 시작이 됐었는데요. 보면 데이터를 보면 12월에는 러시아 수출과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가 1월에는 다시 이제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걸 보면 이제 러시아가 또 이제 석유 수출에 다른 제재를 피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러시아 에너지 제재는 러시아 석탄 금수 조치가 이제 이유가 2000년 8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석탄 금수 조치 같은 경우는 러시아 석탄 산업에 사실상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고, 수출이 거의 10% 감소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국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생산량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석유 부분 금수 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상 석유 수입 금지인데요. EU의 조치죠. EU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이제 $60 이하가 되면은 수입하는데 아무런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 석유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러시아 석유 제품 금수 조치는 이제 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러시아는 이제 원유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제재 회피 수단도 있고 사실상 60달러 이하로는 파는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생산과 수출이 회복을 하였지만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럽에서 파는 물량을 아시아로 주로 돌리는데 아시아는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이 정유 제품 수출에 세계적인 강국이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석유 제품의 이제 수요가 좀 적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주목을 많이 받았던 상황인데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이 크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제재의 영향도 있고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경우도 있고 또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수출을 금지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많은 이유 때문에 이제 유럽으로 수출이 많이 감소를 하였는데 가장 이제 가스 가격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유는 유럽이 상당 부분은 러시아에서 가져오던 많은 양의 가스를 이제 러시아에서 안 가져오게 땀에 따라서 배로 운송되는 LNG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근데 LNG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로 먼저 수출이 되고 거기서 남는 물량이 유럽으로 가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이제 유럽이 이제 러시아의 가스관 수입이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 LNG 시장에 본격적으로 경쟁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LNG 수요를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폭등하였고 또 LNG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이 2025년, 2026년까지는 그 공급 증가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이 만약에 굉장히 춥거나 아니면 뭐 중국의 이제 가스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면은 똑같은 물량을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이 경쟁하게 돼서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운 좋게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가스 수출이 많이 감소를 하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대체 수출국을 찾으려고 하는데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관 내지 그 LNG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그 인프라 건설에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년 이전에는 유럽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스 부분 같은 경우는 제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도매 시장 가격 제한 조치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러시아를 경향한 것도 되겠지만 사실상 모든 이제 수출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으로 수출되는 모든 가스의 가격은 TTF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그 가스 거래소의 가격을 그 벤치마크해서 팔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으로 수출되는 전체적인 가스 수출 가격을 낮추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재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꼭 하고 있는데 이 가스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도매 가격 제한 조치에도 특별히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뭐 가스를 이 가스 부분 제재에 대해서 뭐 가스 수출을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가스를 더 수출하고 싶다 유럽에 이런 그 희망 사항을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국 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자세하게 아니죠. 간단하게만 이렇게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뭐 에너지경제원의 자료가 있어서 이제 살펴봤는데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그 한국의 이제 에너지 자원 수입액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에너지경제원 자료는 이제 작년 8월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는데 8월까지만 비교해도 그 거의 뭐 2021년도 대비 에너지 수입액이 거의 뭐 한 1,000억 달러 가까이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9월, 10월, 11월, 12월은 어떻게 자세한 데이터를 알 수는 없지만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에너지 수입액이 그 작년에 이제 무역 적자인 47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다 보지는 않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에너지 내지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의 이제 수급 불안정 내지 그 블록화 경향 아니면은 그 뭐 약간 앞서도 말씀주셨지만 뭐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제 블록화 시키는 이런 영향 때문에 굉장히 그 비용 상승 면에서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좀 더 불안한 상황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될 그런 방법이 없고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보다도 사실 그 에너지 그 수급 면에서 더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네. 유럽은 이제 자체 생산도 굉장히 많고 또 육상 내지 해상 내지 또 여러 군데서 이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해상 수입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견디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렵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앞으로 좀 제 그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올 거로 생각하는데요. 앞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실리적으로 국익을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하고 이제 몇몇 나라들이 보면은 그 에너지 시장에서 거의 뭐 30-40%를 점유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그냥 사우디 두 나라만 해도 거의 뭐 50% 이상은 상하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를 배제하고는 사실상 이런 수입 적자를 타개할 방법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국과 유럽도 러시아 에너지를 완전히 금지시키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그 자세한 그런 전략까지는 제가 생각해내지 못했지만 좀 더 이제 블록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실리되지만 영리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